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여소야대의 구도가 이어지게 됐는데요. 민주당은 전국 주도권을 쥐게 된 반면 정부와 여당은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북만 놓고 보면 지난해 잼버리 사태와 예산 삭감 문제로 정치력의 부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중진들이 잇따라 국회에 입성하고 초재선 의원들이 고루 포진하면서 전북 정치의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전북 정치권에 대한 기대와 과제 살펴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원도연 원광대학교 디지털 콘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조배숙 의원님. 자, 우여곡절 끝에 호남권 유일의 여당 의원이 되셨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소회부터 좀 밝혀주실까요? 네, 제가 지난 4년간은 이제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외에서 보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부족했구나. 내가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그 전라북도에서 국민의힘,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호남 전체에서 국민의힘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 분도 안 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유일하게 여당의 이제 소통 창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현안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좀 어깨가 무겁고요. 민주당과 협치를 통해서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맞은편에 앉아 계신 윤준병 의원님. 자,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경선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3선 의원인 유성엽 여비 후보를 꺾었고요.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어떠십니까? 22대 총선이 총선 자체 법적 기간은 짧았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경선 준비까지 하면 한 10개월 진행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도 치열한 경선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황, 민주당의 현황, 또 국가적인 여러 가지 쟁점들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노출도 되고 또 그게 정리되는 그런 과정이 이번 총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판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또 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틀을 제대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그런 총선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주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고 야권이 192석의 의석을 주셔서 대여투쟁 제대로 해라, 일 좀 해라 이런 임무를 주신 그런 총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라북도로 좀 눈을 돌려봐서 21대 전북 국회의원은 초재선 중심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새만금 잼버리 또 예산 삭감 같은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좀 정치력이 좀 역부족이었다는 그런 비판도 일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중진 의원들이 국회에 입성에 좀 성공을 했고 상임위에서도 초재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골고루 이제 포진을 해서 전북 정치의 위상이 좀 달라질 걸로는 기대가 가고 있는데, 자, 원도연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이렇게 아무래도 다선 의원들께서 많이 진입하셨고, 특히 조배숙 의원님도 이렇게 이번에 새로 들어가셨고, 다시 들어가셨고, 윤준병 의원님도 이제 선수가 높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달라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전라북도의 국회의원들이 이 위상도 높아지고 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전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의제를 선정한 능력이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의제를 발제하고 그 발제한 내용들을 정책으로 키워나가고 그걸 이슈로 만들어 나가고 한 능력. 이게 첫 번째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강한 투쟁심이죠. 뭐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또 지역의 문제나 또는 국가적인 정치적인 의제를 가지고 강하게 싸워나가는 투쟁심이 있을 때 국민들은 아, 이분들이 이제 뭔가 일을 한다고 느낌을 가질 거고요. 그 효능감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내에서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사실은 21대 국회가 좀 많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좀 갈증이 있었죠. 그래서 22대에는 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간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보면서 이렇게 전라도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이번 국회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너무 신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좀 저지르기도 하고 좀 일도 좀 만들어 나가고 좀 강한 목소리를 내고 이러면서 좀 많이 보여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라북도 목소리를 만들어 나가고 전라북도의 고유한 의제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윤준병 의원님 재선 의원이 되셨는데 어떻게 좀 스스로 느끼시기에도 뭐 중량감이 좀 체감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 덧붙여서 앞으로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실 요량이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뭐 국회의원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정치를 할 때 왜 정치를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제 재선이 됐다 하더라도 초선 때 가졌던 그 본래의 마음 잃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면서 열심히 해 나가는 것 아마 열정으로는 초선이 가장 열정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정 그다음에 선수가 높아지면서 쌓이는 경륜 이걸 잘 좋아해서 의정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전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정치력 부재니 하는 지적도 있었는데 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실제 초선이 있어야 재선도 있고 선수가 높아지는 것이어서 그때 상황은 또 그때 상황대로 시대적인 변화를 담아내는 그런 과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정치 능력이랄까 정치 평가하는 과정에 이제 뭐 새만금 예산 폭거라든지 여러 가지 전북의 장애위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선수가 높다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뭐 이런 처분들을 해낼 때 그게 정치력이 있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막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구심은 있고요. 다만 그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제 정치력인데 이제 22대 국회에서 우리 도민들이 좀 정치력이 부족했지 않았느냐라고 평가했던 선수 문제나 이런 중진들이 참여하고 골고루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이 돼서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전북의 발전, 또 현안 해결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배숙 의원님, 돈의 최다선 의원으로서 뭐 책임감이 좀 막중하게 들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또 민주당과의 협치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여야의 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뭐 지역구를 다 이제 석권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의석이 거기에 못 미치긴 하지만 여당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야의 그런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 그 협력관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책 협력관을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어떤 김관영 도지사가 이제 협치의 차원에서 2년 전에 신설한 제도인데 예, 그것을 잘 이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워낙 그 원 구성에 있어서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 그 11석을 이제 지금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가 급냉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은 민주당에서 거대 의석을 가진 만큼 좀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국회가 개원한 지 그 일주일 만에 의장, 그다음에 그 뒤에 닷새 후에 상임위원장 11석을 지금 다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역사를 보면은요,
새천년 민주당 시절에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여당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의석이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을 이만섭 씨가 그때 했어요. 이만섭. 그때 민주당 비례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원장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18대 저희들이 의석이 185석이었군요. 보수정당이.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86석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느냐? 아닙니다. 원 구성하는데 88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도 똑같이 이제 민주당이 훨씬 이제 거꾸로 민주당이 180석이고 이제 미래통합당이 103석이었습니다. 근데 4년 전에 원 구성하는데 48일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제 자꾸 법대로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법대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사실 법 위에 정치가 있는 거 아니니까 서로 여야가 타협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관행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뭐 이런 관행도 사라지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살벌하게까지 하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관례가 뭐냐면 이제 집권 여당은 운영위원장을 그때 받았고 그다음에 또 세워진 것이 그 1당, 2당 해가지고 국회의장을 1당이 가져가면은 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진 관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 제대로 이제 언제 이것이 정상화될지 저도 잘 기약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 중앙대로 하지만 또 전라북도 현안은 현안대로 급한 게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협치해서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좀 첨언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 국가 권력이라는 게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뉘고 그 권능 간에는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2년 과정에 뭐 오만과 독선과 관련된 행태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또 그거를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 그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표로 이렇게 반영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총선 민의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 하는 게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수근 상병의 특검법과 관련된 내용만 봐도 자기 수사 외압 의혹이 당사자인데 그거를 거부권 행사해서 그걸 무력화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지속되는데 행정부는 그렇게 독주를 하면서 폭주를 하면서 입법부 내에서는 견제와 균형하라고 그러면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하겠어요? 그러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능을 국회에서 가지고 그 권능을 살려야 제대로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당내에서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이렇게 조율하는 이런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폭주하는 내용을 자제시켜야 그 다음에 가서야 국회 내에서 여와 야가 협치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보이니까 국민들의 요구는 국회가 일 좀 제대로 하고 대통령이 독주하고 있는 내용 견제 좀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이번 22대 총선의 민심이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또 국회의원들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의 얘기는 여기까지 아니, 듣고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게 짧게 있으니까 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 지금 총선 민의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것을 통과시켜라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수사에서 미진하면은 그때 특검을 나라도 하겠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최상병 그 특검법이 법률 전문가로서 봤을 때 디테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래서 또 대통령께서 나 전혀 안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공수처가 어딥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4년 전에 만든 그 기관입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그럼 수사를 안 하고 있냐?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하자. 이런 뜻이지
그거를 재의결 거부권을 행사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불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체에 말을 하자면 제가 볼 때는 그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집권 시절에 통과를 안 시켰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이 민주당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통과를 시켰어요. 저는 이게 거부권을 자꾸 유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명분을 쌓으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원도영 교수님. 자, 두 분 뭐 열띤 토론을 해주시고 계시지만은 또 여야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서 민생 문제를 또 꼽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가 많은데, 자, 22대 국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들, 특히 지역 문제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선 이제 그 지금 상황이 국회가 좀 답답하긴 한데, 네. 예, 그러나 이 문제는 어쨌든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문제의 본질 자체는 이렇게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것에 대한 이제 국회의 견제라는 차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들을 이제 정확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이번 22대 국회 초창기는 특검 문제가 가장 뜨겁게 붙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검이 계속 올라와 있고 그걸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죠.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이제 민생과 정치 현안 문제를 완전히 분리해서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이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과 정치가 사실 굉장히 붙어있는 문제들이죠. 네.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보여지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문제들을 사실 민생에 관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든가 이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이게 정치 현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 문제로 봐야 되는데 이걸 자꾸 정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을 것 같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지금 아까 윤준병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새만금 문제 또는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풀어가야 될 다양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죠. 뭐 뒤에 이제 잠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광역 교통망 속에 전라북도가 빠져 있다거나 또는 이제 전라북도의 현장을 가보면 지역 화폐 같은 것도 지금 이제 되살려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이제 상당한 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회적 경제를 다시 살려나가면서 이게 지역 사회가 좀 회복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역을 다니면서 느끼는 그 첫 번째 느낌은 뭐 전주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 모든 지역이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활력이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뭐 이걸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비슷한 조건에 있는 지역들에서도 저출산 고령화가 똑같이 있어도 어느 지역들은 굉장히 활력이 있고 활기가 있고 사람들이 웃고 뭐 이런 이제 뭐 언제나 웃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게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생기가 잃어버려지고 그리고 활력이 없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 데는 일단은 뭔가 여기 상황에서 긴급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배석 의원께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윤석열 정부 뭐 지난 대선 전후에서 전북과 관련한 많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만은 현재 뭐 이행 상황을 보면 좀 아쉽습니다. 자, 공약과 관련한 예산도 5% 정도밖에 확보 안 됐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실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2년 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이제 배출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 국회 그 이제 원 구성을 보면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였거든요. 이제 대통령이 뭔가 일을 하려면 사실 입법부에 이제 협조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원활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죠. 근데 왜 대통령인들 그걸 안 하고 싶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국가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 긴축을 해서 긴축 재정 때문에 사실 작년에 신규 사업이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제 그러나 저는 이제 남은 임기 동안 그거를 다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공약을 분석을 해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되지는 않고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좀 포함해서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 교수님 얼마 전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전라북도의 대응과 또 전략은 어때야 될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은 지방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자체로 보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고 반드시 필요한 얘기고 특히 전라북도는 환영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영역 효과를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윤준병 의원 계시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와 이 전라북도에서도 사실 이 문제는 사실은 큰 책임이 있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은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도 못 갔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이건 정말 국가적인 과제로 봐야 됩니다. 지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공공기관 이전들을 이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이게 진보냐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지역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먼저 완성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거야말로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넘어서서 힘을 모아서 정부를 압박하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하려면 또 제2의 혁신도시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입지가 어디가 될지도 뭐 초미의 관심사 근데 이제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걸 놓고 싸우기 시작하면 전라북도에서 오히려 답이 없다. 네. 우선은 좀 이렇게 이 자체 그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그걸 정책화시키는 과정들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윤준병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국가의 균형 발전 문제는 진짜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정부 관료나 또는 국회의원이나 또 정책을 하는 분들의 기본 입장들이 진짜 대한민국을 올곧게 성장시키려면 기본 프레임 자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공기관 이전이나 기업 유치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 상황에서 보면 수요가 많거나 뭐 유치가 가능한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의 경우에도 충남, 충북 이북 지역이 이제 그런 수혜 지역인데 국가 균형 발전을 시키려고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이 되고 또 기업이 또 유치가 돼야 역으로 그게 또 수요를 창출한다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프레임을 잡아야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전북 특별자치도를 이제 출범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소외 지역에서 특별자치도까지 만든 취지가 뭐 공공기관 이전이나 기업 유치 차원에서 제대로 배려가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에 우리 조배석 의원님 우리 전북 대선 공약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이게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 될 것인지 3년 동안 진짜 좀 실천이 될 건지 좀 의문이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배석 의원님 함께 해주시니까 좀 여당의 그런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네, 조배석 의원님. 자, 21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게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이제 대광법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상 지역이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와 주변 도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주나 전북은 빠져 있었습니다만은 조배석 의원께서는 국회 대광법 개정안 통과 추진을 공약으로 내거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이 대광법 부분은 지난번에 그 김윤덕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운천 의원님도 똑같이 네. 이제 발의를 했어요. 근데 둘 다 이제 기재부가 좀 난색을 표시해서 이제 안 되고 폐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다시 또 김윤덕 의원이 뭐 1호 법안으로 발의를 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잘 가다듬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건이 뭐냐면은 이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이제 김윤덕 의원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저는 여기다 플러스 도청 소재지. 이게 전주가 도청 소재지 아닙니까? 그걸 더 하면은 이렇게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더불어서 윤준병 의원님, 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 서해안 철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2대 국회 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 동해안 보면 동해안 내내 철도로 쫙 그렇게 그렇죠. 연결이 돼 있는데 서해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게 지금 약점입니다. 특히 전북과 전남 서해안 경우에는 사실은 해안 쪽으로 철도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제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안을 넣어서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거를 기본 계획에 반영 못하고 추가 검토 과제로 이렇게 미완 과제로 남아 있었어요. 이제 2026년부터 다시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수립되니까 거기에 반영해서 서해안 철도가 국가 계획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늘 이런 국가 계획을 만드는데 장애 요인은 예비 타당성 문턱을 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면서 그 부분도 따져보지만 지금 중요한 국가 시책 사업의 경우에는 뭐 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들이 제정되니까 한쪽에서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특별법을 좀 제정해서 예타 면제까지 내는 그러면서 2027년도에 진행될 대통령 선거 과정에 국가 의제로 확정되는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제대로 서해안 철도 문제는 좀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또 자, 지난달 30일 제1호 법안으로도 농수산물 가격 안정제도 도입법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관찰해 나가실지. 작금에 이제 농산물과 관련해서 최근에도 대통령이 대파 발언 때문에 분노를 야기한 것처럼 가격이 폭등하면 시장 개입을 해요. 근데 가격이 폭락하면 방관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고 농민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격 폭등 시나 가격 폭락 시나 일정하게 개입해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일정 가격은 유지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절실하다. 농촌 문제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절실하다.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22대 국회에서는 꼭 관철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조백수 의원께서는 또 남은 국립무전원법에 관해서 뭐 여러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 그 의료를 이제 균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지금 의협이 지금 집단 휴진을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상황이.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야 좀 얘기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좀 지켜보고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별로 설득력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저는 또 이 갈등이 좀 속히 해결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마무리할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패널 여러분의 마무리 발언 듣고 이 시간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도현 교수님. 네, 오늘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좋은 법안들을 준비하고 계셔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이렇게 두 분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셔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뭔가 중요한 거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균형 발전의 취지에 좀 어긋날 수 있지만 전라북도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위해서는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그 메가시티 범위를 지금 새만금 메가시티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새만금 메가시티는 먼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전주 완주 통합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중심 거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농업 문제도 익산 식품산업 클러스터가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돼요. 물론 이제 뭐 충실하게 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김제 스마트팜이 있고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뭘 지향하냐면
이 과거에 전형적으로 가져왔던 농업 정책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들,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단위에서 작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전라북도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작업들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큰 관심을 갖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듭니다. 자, 윤준병 의원님. 네. 아마 총선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표출됐고 또 그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건지 이게 아마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선이 끝난 지가 2달 지났고 이제 국회 출범한 지가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기에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에서는 뭐 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실제 출발하는 내용들이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을 가지실 텐데 국가적인 어젠다도 그렇고 우리 전북에 관련된 어젠다도 그렇고 좀 제대로 해서 그동안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그 취지에 맞게끔 정치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이 자리를 빌어서 해보고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우리 전북의 새로운 변화, 특히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탄생한 그 취지가 살아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배수 의원님과 함께 저희들이 22대 국회에서 열심히 해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배수 의원님. 총선 직후에 그 전북 지역 또 전북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 당선자 그 축하 모임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다들 의원님 당선자 시절이죠. 말씀들이 전북이 너무 낙후됐다. 그래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윤석열 정권도 뭐 심판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좀 열심히 해야죠. 하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거를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건 뭐냐면 이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상황이다. 우리 정치 현실이. 경쟁을 해야 견제와 균형이 되고 더 발전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일당 쏠림 현상이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충청권을 예를 들자면 충청권은 한 당에 올인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쪽, 한 번은 저쪽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충청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예산이나 정책이나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떤 경제 지표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저희들에게 국민의힘이 한 2~3명이라도 좀 지역에서 당선을 시켜주셨다면은 좀 더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여당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또 열심히 하겠고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는 양 날개로 날아야 높이 날고 멀리 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3분 열띤 토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북 정치권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이 21대 국회처럼 되풀이될 우려가 있고 전북 현안들이 쟁점에 가려 터덕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해졌습니다. 새만금 같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인구 소멸과 경기 침체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는데요.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존재감을 이번 국회에서는 제대로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